뒤에 좀 비춰줘요. 아, 네. 지금 우리가 왔더니 지금 여기에 그 창원시 부지라고 예. 지금 뭐 접근 금지해 놓고 또 뭐 공무원들이 나와 있는데 아이고. 창원시는 그 매춘 장려 도시인가 봐. 예. 저런 매춘 부상을 세워 놓고 저거 보호하겠다고 참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근무하네. 공무원들이 지킬 게 없어서 율랑 여성 동상을 지키나. 아유. 아이고. 그리고 좀 바보스러운 게 뭐냐면은 우리는 저 매춘부상 손 안 대요. 손대서 훼손한다?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어. 괜히 손댔다가 밤에 꿈자리 나타나면 잠 깨, 잠. 그렇죠. 재수 없어. 앞에 보세요, 앞에. 재수 재수 없어, 재수. 꿈자리 나타날까봐 겁나. 그래서 마스크 챌린지 하러 와서도 시간 오래 걸리면 머리에 입력이 될까봐 한 10분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 그 후에 뭐 어떻고 아휴 진짜 현수막도 달았던데요. 뭐 우리 한양 현수막이더만. 이게 무지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무지 몽매한 사람들은 여기 창원시장부터 무지 몽매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시 어려워서 먹을 게 없어서 끼니를 걱정하다가 그 포주들이 갖다 주는 돈에 딸 등 떠밀어 놓고 지금 와서 무슨 일본군이 끌고 갔다? 정신 나간 것들. 그리고 저 동상 세워놓고 여기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저기 아침 저녁으로 그 정원수 떠놓고 치성 드려 아예. 치성 드려. 하기야 저러는 사람도 많아 저기서. 얼빠진 거지. 저게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전부 정신병 환자들이에요. 어떤 정신병? 반일 정신병 환자들이야. 근데 지금 일본에 우리나라의 관광객이 수백만 원이야. 불과 몇 개월 동안 수백만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가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런 작태가 벌어져요. 이런 반일 정신병자들이. 여기 창원시장부터 반일 정신병자예요. 저런 거 치워야지.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율랑여가 뭐라고? 매춘부가 뭐라고? 매춘부라. 무슨 매춘부냐? 일본군에 끌려갔다. 끌려갔든 안 끌려갔든 자발적으로 갔든 계약하러 갔든 매춘부는 매춘부지.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뭔데? 가서 독립운동했나? 그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싸웠나? (4분) 남았네. 이 위안부 사기꾼들은 나는 없네. 여기 처벌을 해야 돼요. 처벌.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이 사회와 격리를 시켜야 돼. 왜?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말로 이 땅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속이고 국제사회를 속인 국제사기꾼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지키고 동상 세워놓고 하는 것들 국제사기꾼들의 공범들이에요. 공범들. 이게 역사적 사실이 뭔지도 몰라. 그냥 반일이니까. 반일하면 다 먹혀드는 세상에서 공무원들도 똑같아. 공무원들이 이게 뭐야? 저기 지킨 게 뭐야? 창피한 줄 알아야지. 수치라는 수치스러운 거. 나중에 커서 그때 내가 매춘부상 지킨다고 갔다고 후회할 날이 오겠지. 위안부 문제는 정의기억연대와 그에 따르는 위안부 운동단체가 위안부 일에게 불쌍한 노인들을 앞세워서 국민들을 속이고 국제사회를 속인 국제사기극입니다. 이 국제사기극의 범인들은, 관련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 동상 세워놓고 하는 것들 정신병자들입니다. 반일 정신병자들. 지금 어느 시대인데 반일 정신병자들이 설쳐. 정신 차려야지. 매춘부라고 하면은 어떻게 매춘부냐? 끌려갔대. 끌려갔다는 거하고 매춘부하고는 대칭이 안 되지. 매춘부가 아니면은
다른 직업을 대야지. 공장에서 일했다든가 공장 직원이었던가 이래야지. 이 무식해가지고 무지몽매한 것들이 매춘부라 그러면 어떻게 매춘부야? 끌려갔는데. 이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이런 동상 세워놓고 치성 들고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매춘부가 아니면 다른 직업을 대야지. 그럼 최소한 독립운동가라든가 또 전쟁터에서 싸운 군인이었다든가 그래야지. 매춘부가 그러면 무슨 매춘부냐? 끌려갔지. 누가 끌고 가? 누가 끌고 가? 군인이? 이 위안부 운동단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구성원들이 거의 다가 여자들이야. 여자들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군대를 몰라. 군인이면 총칼이 있으니까 아무나 끌고 가고 성폭행하고 죽이고 그런다고 생각해. 이런 무지몽매한 것들. 30년 이상 그렇게 사기를 쳐왔어요. 또 반일 정신병에 물든 그 또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또 거기서 장단을 쳐. 그리고 이렇게 지방마다 동상을 세워놓고 전국에 150개야. 해외에 30개야. 6.25 전몰 장병들, 나라를 구하려고 목숨 바친 정몰 장병들의 동상은 이렇게 세우지 않아. 이게 뭐야?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그 동상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런 거예요. 숭배야, 숭배.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이러한 동상을 세워놓고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집단들, 정의기억연대라든가 전부 다 그것도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야 또. 나 이해 불가야. 이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해요. 저 세워놓고 가서 치승 드리고 절하고 꽃 갖다 바치고. 에? 그 가운데 자, 이걸로 사진 찍어주세요. 12시 정각의 시작이 원칙인데 오늘은 10분 일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유와 진실을 사랑하는 정의로운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저희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에서 주관하는 제247차 정기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회원들이 창원시 마산하포구 오동동에 위치한 문화의 거리에 왔습니다. 근처에 예술촌도 있는데 이렇게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이 멋진 곳에 반일과 혐오의 상징물이 이렇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바로 이곳에서 저희가 위안부상을 모독했다고, 역사 왜곡했다고, 친일 매국노의 테러 행위를 처벌하라는 그런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상에 꽃을 갖다 바치고 절을 하고 선풍기를 틀어줍니다. 이 문장을 남한과 북한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김일성 동상에 꽃을 갖다 바치고 절을 하고 선풍기를 틀어줍니다. 김일성 동상에 꽃을 갖다 바치고 절을 하고 선풍기를 틀어줍니다. 네, 실제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위안부상에 꽃을 갖다 바치고 절을 하고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김일성 우상화와 무엇이 다릅니까? 역사 왜곡이라고요? 테러 행위라고요? 아니요. 위안부상을 저희는 훼손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위안부상을 세운 사람들이 위안부상의 거짓을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철거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한 저희는 지금까지 한쪽 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들어온 우리 국민들에게 위안부의 실제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해서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어떤 것이 위안부 문제의 진실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저희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이신 김병헌 대표님의 말씀과 함께 저희 단체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차례로 직접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5시, 저는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머나먼 길입니다. 머나먼 길을 내려왔는데 여기 도착해서 오는 과정에서 피로가 싹 풀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에 현수막 걸어놓고 우리를 환영합니다. 이 매춘부 동상에 이렇게 빙 둘러쳐놓고 또 둘러서서 우리를 환영합니다.
현수막,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참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언론에서는 위안부상 테러, 소녀상 테러, 소녀상 모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테러 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테러리스트 아닙니다. 그리고 저 동상이 모욕이다? 기자들은 국어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무생물에, 인격체가 아닌 저 무생물이 무슨 모욕이에요, 모욕. 이런 식으로 기사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사는, 그런 기사조차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언론사들은 많은 기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30년 이상 위안부 사기가 가능했던 데는 언론사의 역할이 큽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언론사는 정의기억연대와 위안부 운동단체의 나팔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정말로 제대로 깨우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친절하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가서는 기사를 읽겠습니다. 극우의 망언, 반친일 매국노예, 위안부상, 소녀상 테러, 이런 식으로 씁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어쨌든 써주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자,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위안부 사기극의 상징 마산 오동동 위안부상을 철거하라.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일억의 여인 김학순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처하고 나선 이후로 위안부 문제는 줄곧 일본군이 조선의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을 일삼고 위안부 생활을 강요하며 심지어 살해까지 했다는 정의기억연대의 주장이 마치 역사적 사실인 양 인식되어 왔다. 더구나 정의기억연대는 2011년 12월 14일 수요시위 1000회를 기념하여 서울 일본 대사관 정문 건너편에 소위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였고, 이제 평화의 소녀상 또는 이와 유사한 이름의 동상이 국내에 150개, 해외에 30개나 설치되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여기 마산 오동동의 인권 자주 평화 다짐비이다. 북계의 남침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 바친 수많은 전몰 희생자들의 동상도 이런 식으로 마구 세우지는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사에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에서나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참으로 기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위안부상은 건립 주체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대일 적개심이 투영된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이자 위안부 사기극의 선전도구일 뿐이다. 이 동상의 안내문에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조선을 비롯한 전쟁 점령지의 어린 여성들을 제국주의 군인의 성노예로 삼은 20세기 최대의 반인륜 반인권 국가범죄라고 하였다. 위안부 문제가 일본군이 점령지 조선의 어린 여성들을 동원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은 국가범죄이자 네. 국가범죄이자 전쟁범죄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점령지가 아닌데다 조선 여인은 일본 국민이었다. 더구나 일본군 위안소는 점령지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살해와 같은 전쟁범죄 방지를 위해 설치 운영된 합법적 매춘 공간이었으며, 일본군 위안부는 위안소 주인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허가를 얻어 돈을 번 직업 여성이었다. 위안부 중에서 돈을 많이 번 여성은 루비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을 사기도 하고 추궁기와 아그가죽 핸드백을 사기도 하고 고향으로 학비며 생활비를 보내주는가 하면
프랑스산 녹색 레인코트 차림으로 자전거를 타고 랑군 시내를 싱싱 달리며 젊음을 만끽했다고 회고하는 위안부도 있었다. 안내문에는 또 마산은 일제의 침략 전쟁 당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을 위한 중간 집결지였다. 경남 각지에서 끌려온 수많은 여성이 마산을 거쳐 중국과 동남아 등 일본군의 전쟁터로 배치되었다고 하였으나 이것도 거짓말이기는 마찬가지다. 중일 전쟁이나 태평양 전쟁 지역에서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포주와 계약을 맺은 다음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여 오늘날 비자에 해당하는 신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며 현지에 도착해서는 현지 영사관 경찰에 출두하여 친권자 승낙서, 호적 등본, 인감증명서, 영업허가 원서, 영업인 조사서와 함께 사진 2장을 제출하고 영업허가를 얻어야만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었다. 누가 발표처럼 땀 많이 나네. 일본군에 의한 강제동원, 중간 집결지, 일본군 전쟁터의 배치 등의 안내 문구는 모두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말이다. 또한 일본군은 위안소 규정에 정해진 계급별, 시간별 요금을 지불해야만 위안소를 이용할 수 있었다. 술에 취한 경우에는 출입에 제한을 받았으며 위안부에 대한 부당한 행위 시 반드시 처벌되었다. 돈이 있으면 이용하고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데다 일본군이라 하여 위안부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다. 당연히 위안부는 일본군의 성노예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허가를 얻어 돈을 번 직업인이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전국의 수많은 위안부 운동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안부가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위안부 사기단체의 일방적 선전선동에 부하내동하여 앞다퉈 성매매 여성 동상을 세웠다. 참으로 부끄러움이 뭔지 모르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가난이다. 나라가 가난하고 부모가 가난해서 목구멍에 풀칠할 길을 찾다가 악어의 구렁텅이에 빠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족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거나 부모가 몇 푼의 돈을 받고 자식의 등을 떠미는 등 불행한 길로 접어든 경로가 실로 다양하지만 모두가 가난 때문에 일어난 부끄럽고도 슬픈 우리의 자화상이다. 단언컨대 위안부 문제는 정의기억연대와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일역의 불쌍한 노인들을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국제 사기극이다. 이에 우리는 마산 오동동 문화의 거리에 있는 위안부상을 건립한 주체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더 이상 위안부에 대한 왜곡 날조된 정보로 시민들을 속이지 말라. 둘, 거짓과 정의의 상징인 마산 오동동 위안부상을 즉각 철거하라. 2024년 9월 11일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안부들이 모두 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나쁜 일본군인들한테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재 위안부 기리밀의 주인공인 바로 김학순입니다. 위안부 김학순은 이미 33년 전에 자신이 위안부였다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김학순에게 과거사를 공개하도록 했던 저들이 이렇게 그날을 평가합니다. 엄청난 수치와 모멸을 감수한 용기였다. 침묵하던 다른 많은 피해자들의 외침과 동참을 이끌어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여성 인권을 참혹하게 유린한 매우 중대한 역사이자 국가 범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조선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간 게 맞다면 당연히 분노할 일입니다. 하지만 일본군 강제 동원의 첫 피해 증언자였던 위안부 김학순이 뭐라고 증언한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나를 기생을 기르는 집에 수양딸로 보냈다. 그때 내 나이가 15살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그 집에 가서 노래를 불러보고 합격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수양 아버지에게 40원을 받고 몇 년 계약으로 나를 그 집에서 살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머니가 수양 아버지에게 40원을 받고 몇 년 계약으로 나를 그 집에서 살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1원이면요, 쌀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굉장히 큰 지폐라고 하더라고요. 또 말합니다. 국내에서 우리를 데리고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양아버지는, 영업이란 말을 스스로 했습니다.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양아버지는 중국 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양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 그때가 1941년 내가 17살 때였다. 양아버지는 중국으로 떠나기 전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중국 가는 것을 허락받았다. 친어머니에게 허락받았습니다. 떠나는 날 어머니는 노란 스웨터를 사가지고 평양역까지 나와 나를 배웅해 주었다. 잘 갔다 오라고. 돈 벌러 잘 갔다 오라고. 어머니가 노란 스웨터를 사가지고 중국 가는 딸을 평양역까지 배웅해 주었답니다. 이래서 중국의 위안소로 가게 된 겁니다. 그 집에는 여자들만 5명이 있었다. 위안소 얘기하는 겁니다. 22살 먹은 스지애가 나이가 제일 많았고 미야코와 사다코는 19살이라고 했다. 나는 아이코, 언니는 에미코였다. 일본식 이름을 썼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오는 군인들은 부대에서 허락을 받고 오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군인들이 돈을 내는지 어쩐지 전혀 몰랐는데 얼마 지나 CJ로부터 사병들은 이런 50전, 사병들은 이런 50전. 참고로 그 당시 사병 월급이 6엔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한국과 일본이 엔화와 원이 똑같았습니다. 1대1 환율이. 지금은 다르죠. N이 바로 원입니다. 사병은 입장할 때 이런 50전. 이런 50전. 6엔이 월급이에요. 월급의 4분의 1을 내야만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병사 월급이 200만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0만 원 중에 한 번 위안소 입장하는데 50만 원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4번밖에 입장 못해요. 그리고 30분 이용 가능했습니다. 근데 김학순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병들은 이런 50전, 장교들은 긴 밤 자는데 8원을 내야 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 있다. 누구한테 군인들이 돈을 내냐고 하니까 우리가 그 돈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그 돈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뭐가 위안부가 돈 한 푼 받은 적 없는 불쌍한 성노예라고 우리 국민들, 우리 순진한 국민들에게 호도를 하는 겁니까? 사실 그대로 말해도 우리 국민들은 다 알아듣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 김학순이 일본 군인들한테 강제로 끌려가서 중국의 위안소로 간 게 맞습니까? 어머니가 양아버지에게 40원을 받고 몇 년 계약으로 그 집에 살게 했다. 쉽게 말해서 어머니 손에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서 양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 그때가 내 나이 17살 때였다. 중국 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았다.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허락받는 절차가 있었던 겁니다. 마구잡이로 밭에서 나물 캐다 끌고 간 게 아닙니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첫 증언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떠나던 날 어머니가 노란 스웨터를 사서 평양역까지 배웅해 주었다. 이런 게 어떻게 일본군한테 강제로 끌려간 겁니까? 33년 전에 이렇게 증언했던 김학순이 어떻게 일본군 강제동원 피해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병은 이런 50전, 장교들은 위안소에서 긴 밤 자는데 8원을 내야 했다. 우리 위안부들이 군인들이 낸 돈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이 위안부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위안소 이용 요금이 있었고 위안부들이 돈을 받았다는데 이게 매춘이 아니면 뭡니까? 왜 위안부들은 돈 한 푼 받은 적 없는 불쌍한 성노예라고 우리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서 저희 회원으로 활동 중이신 오산 우리 교회 이규영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멀리 마산까지 와서 저희가 집회를 하는 그 이유는 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30년이 넘게 우리 전 국민들을 거짓으로 세뇌한 단체들이 더 이상 그런 사기 행각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함입니다. 이 마사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진북면에 가면은 해병대 전투적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에 6.25 전쟁 관련 전적기를 찾아다니고 그분들의 희생과 수고를 추모하고 그런 것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6.25 때 이 마산이 뚫렸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6.25 당시 북한군 최정예 사단이 전라도를 거쳐서 마산을 통해서 부산을 점령하기 위해서 왔지만 우리 용맹한 해병대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몇 배에 달하는 적을 끝내 물리치고 마산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마산 시민들 중에서 거기를 가본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6.25 당시에 우리는 북한과 중공군으로부터 국군이 15만 명이 전사하였고 국민들이 약 100만 명 가량이 학살당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6.25가 북침이라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위안부 문제는 일제시대의 작은 부분입니다. 정말 저들의 주장대로 위안부들이 군경의 총칼 앞에 강제로 끌려갔다면 정말 자기 자식이 그렇게 끌려가는데 그 자식을 지키기 위해 죽었다는 부모 소식 한 명도 우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방금 대표님께 말씀하셨듯이 그 일제시대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 시기에 그 가난을 해결하고자 그 당시에 가장이 또는 어머니가 자기의 딸을 돈을 받고 넘긴 그 결과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30년이 넘게 이 위안부에 대해서 강제 동원되었고 성노예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온 결과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도 실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과거사를 배운 우리 모두 국민들과 아이들은 그것이 진실인 양 일본에 대해서 무한정 적개심과 반일 감정에 고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가 좋았을 리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때의 아픔과 슬픔을 다 극복하고 지금 일본과 대등하거나 아니면 이미 일본을 극복한 우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과거는 아프지만 과감하게 과거는 덮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는 일본이 아니라 핵을 가진 북한이 아닙니까? 중공이 아닙니까? 지금도 어제도 그제도 계속 오물풍선을 내보내는 북한 그 저들의 집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 반일 선동의 집단들이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일본에 대해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화해 결코 하지 말아라 끝까지 적개심을 갖도록 요구하는 이들이야말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치 집단이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말합니다. 일본은 사과하지 않았다. 배상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만 해도 벌써 33번이나 일본 총리와 관료들이 사과하였고 배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안부 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그들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 계속 사과를 거부합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끊임없이 반목을 하고 갈등을 유발하여서 그들의 정치 욕구를 이루는 것이 아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집단의 거짓 사기 쇼는 더 이상 멈춰져야 됩니다. 정말 이 마산은 제가 알기로는 호국과 정말 보은의 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명하고 지혜로우신 마산 시민들께서 여기 뒤에 세워진 이 조작과 거짓의 이 소녀상 위안부상을 힘을 다해서 철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저도 이게 눈에 확 들어오네요. 3.15 의거 발원지 기념관. 네. 그 부정선거, 그거에 너무 화가 나서 저항하기 위해서, 항거하기 위해서 용감하고 정의로운 우리 마산 시민들이 정말 불의의 항거에서 정말 들고 일어났던, 정의로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그걸 기념하는 그런 기념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지성인인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와 드라마는 역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백주대낮에, 그것도 저들이 세운 위안부상 앞에서 위안부 문제는 전부 거짓말이다, 사기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이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저들이 직접 만든 위안부들의 증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미 30년 전에 책으로 나왔는데 이 8권의 증언집 속에 놀랍게도 모든 진실이 들어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씩이나 친아버지한테 팔린, 그래서 위안부가 된 위안부 장춘월의 놀라운 증언을 소개하겠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였는지 아버지는 내가 9살 때 농사짓는 집에 나를 50원에 팔아먹었다. 어린 나이에 팔려가서 밥 짓고 볼 때는 일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을 했다. 일이 하도 힘들어서 걸핏하면 그리고 또 주인이 때려서 도망쳐 집으로 왔다. 그러자 그 주인이 아버지에게 돈을 도로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내가 16살 때 다시 나를 다른 곳에 팔기로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 아버지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집을 한 칸 샀다. 딸 판 돈으로 빚을 갚고 집을 한 칸 샀다. 이게 위안부가 직접 한 말입니다. 1년쯤 새 집에서 지낸 후 1936년 17살 때 집을 떠나야 했다. 나는 그때 이미 내가 팔려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길게 닦고 옷보통이를 싸들고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위안소 얘기입니다. 군인들은 중국 돈을 내고, 중국으로 간 위안부입니다. 중국 돈을 내고 위안소에 들어왔다. 수입의 사할은 40%죠. 여자들에게 줬다. 위안소 주인은 40대 조선인 남자였다. 군인이 아닙니다. 위안소 주인은 40대 조선인 남자였다. 그는 고향집에 처자가 있었는데 혼자 나와서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사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는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앞으로 5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며 돈을 깎아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결산을 해서 100원씩을 제했던 것이다. 5년 동안 붙들어 놓기 위해 더 벌어도 그 이상은 제하지 않았다. 빚을 다 갚은 뒤에는 군인에게 받은 돈의 5할, 절반을 준다고 했다. 참고로 여기서 100원 얘기 나오죠. 그 당시 군인 육군 대장 월급이 550원입니다. 한 달 월급이 군인 육군 대장 월급의 5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100원을 제하고 줬대요. 그럼 100원을 제했다는 얘기는 100원 이상, 최소한 더 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인들이 주고 간 돈에서 빚을 제하고 남은 돈으로는 음식을 사 먹고 옷을 사고 화장품을 사는 데 썼다. 위안소의 주인한테 부탁해서 고향집으로 편지를 썼다. 놀랍게도요, 증언집 8권에 위안소에서 집으로, 집에서 위안소로 서신왕래 했다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보내는 사람 주소, 받는 사람 주소가 명확하게 있어야만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딸이 중국 어디 위안소에 있다는 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게 강제로 끌려간 게 맞습니까? 주소를 알고 있다면 딸아, 편지 잘 받았다, 답장을 쓸 게 아니라 쫓아가서 데려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안소의 주인한테 부탁해서 고향집으로 편지를 썼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에는 고향에 10원에서 20원씩 여러 번 붙였다. 나는 할머니에게 정이 많이 들어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답장을 받은 후부터는 집으로 돈을 붙이지 않았다. 중국의 광수 위안소, 시편 위안소, 무창 위안소, 이분은 3군데 있었습니다. 그 3군데의 주인은 전부 달랐지만 모두 조선 사람이었다. 위안소를 옮길 때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있던 곳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위안부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뜻이죠. 중국의 광수 위안소에 있을 때 나에게 특별히 잘해준 군인이 있었다. 그때 내가 23살일 때 그 군인은 나보다 5살 연상인 장교였다. 광수에서 무창까지는 4시간 정도 기차를 타야 하는 거리인데 내가 무창의 위안소로 옮겨간 후에도 나를 찾아왔다. 계급은 별이 3개인 대위였는데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다.
그 당시에 일본 군인은요, 알아보니까요, 전부 쫄병부터 높은 대장까지 전부 별자리였습니다. 바탕 색깔만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고향은 일본 도쿄로 종전되기 이전 전쯤 내가 광수의 위안소에 있을 때 그와 함께 그의 도쿄 집에 가서 3개월 정도 머문 적도 있었다. 3개월씩이나 위안소에 있던 위안부가 도쿄로까지 가서 머물 수가 있었나 봅니다. 이게 휴가인가요? 그의 부모도 나에게 잘해주었다. 그의 부모는 백화점을 했는데 집이 좋고 부자였다. 네. 전쟁이 끝나면 일본에 가서 같이 살자고 했다. 실제로 결혼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위안소로 돌아온 후 그의 어머니가 나에게 1년에 3번씩 옷을 붙여주기도 했다. 1940년 되면 옷이 굉장히 귀할 때였습니다. 내가 빚을 다 갚은 것은 무창의 위안소에 있을 때였다. 돈을 다 갚은 뒤에는 군인에게 받은 돈의 5할을, 절반을 약속대로 받았다. 무창의 위안소에 있을 때 그가, 그 장교 얘기하는 겁니다. 돈 500원을 주면서, 5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고향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나는 그 돈 500원을 가지고 나와 그 생활을 청산했다. 결국 일본 군인의 도움으로 위안부 생활을 청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에 대한 원망이 크다. 일본이 없었다면 내가 중국에 오지도 않았고, 일본이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조선인 주인들도 돈을 벌어볼까 하고 우리를 사가지고 위안소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니까. 네? 일본이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조선인 주인들도 돈을 벌어볼까 하고 우리를 사가지고 위안소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위안소 주인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날 팔아먹은, 3번이나 팔아먹은 아버지. 아버지에 대해서는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위안소 주인은 원망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내 혈육에 대해서는 아버지라고 생각지 않는데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분이 정말로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가 맞습니까? 대표님께서 잠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이 거리가 젊은이들의 거리로 알려져 있더라고 보니까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이야기도 하고 즐기고 그리고 음식점에 들어가서 카페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음식점에 들어가서 또 음식도 먹고 그리고 노래방도 가고 이런 거리인데 참 안타까운 게 저 주술의 대상인 저 위안부상 샤머니즘의 대상인 저 위안부상을 세워놓으면 솔직히 말해서 술만 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게 아니라 이 자리에 무대를 꾸며놔야 됩니다. 멋진 무대를 꾸며놓고 이 지역의 많은 음악가들, 가수들, 연주자들이 와서 수시로 연주하고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지나가다가 그걸 감상하고 즐기고 박수치고 맞장구 치고 그렇게 활기가 도는 거리가 되어야 할 판에 저렇게 흉물을 세워놓으니 저런 흉물을 세우니 누가 와서 저 술을 먹겠냐고 지금 뭐냐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잠시만요. 아무튼 이 동네에서는 저런 동상을 세워놓고 지키는 상원시장도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말로 이렇게 이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런 흉물부터 때려치워야 됩니다. 때려부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저걸 때려부시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자 아무튼 이 동네가 이 거리가 활기가 돋는 젊음이 넘치는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저 흉물을 때려 부셔야 됩니다. 저걸 때려 부셔서 없애고 멋진 무대를 만들어 놓고, 비록 장소는 좁지만 분수도 좀 만들어 놓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흥에 맞춰서 박수도 치고 또 같이 또 합창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사가 잘 됩니다. 젊은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많이 팔고 얼마나 좋아. 왜 저런 흉물을 세워가지고 머리를 때려놓냐고 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하는데 리듬을 끊으시면 안 되죠. 자, 이 얘기까지 듣고 화를 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기라고 얘기하는 결정적인 증거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십시오. 여러분, 위안부 학살 영상을 아십니까? 위안부들이 처참하게 발가벗겨져서 일본 군인들한테 죽임을 당했다. 네, 그거 지금 인터넷 검색해보면요, 위안부 학살 영상 하면 모든 신문, 언론, 방송사에서, 여기 MBC도 오신 것 같은데, 지역 신문사도 오신 것 같은데, 이거 다 뜹니다, 이거. 자, 이 집단 학살 영상의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2018년 2월 27일, 한국과 중국과 일본 위안부 국제 컨퍼런스에서 위안부 학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일본 군인에게 발가벗겨져서 참혹하게 죽은 위안부 시체라면서 신문 방송에서 대서특필했던 그 유명한 사건.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대국민 사기였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모자이크 처리된 이 부분을 저희가 확대해서 봤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남자였습니다. 너무나 크고 뚜렷하게 달린 남자의 성기. 국제학술대회에서 성기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된다는 그 점을 악용해서 전부 성기 부분을 가르쳤기 때문에 벌거벗은 저 모습만 보고 어머나, 위안부들이, 조선 위안부들이 이렇게 쓸모 없어지니까 이렇게 집단으로 학살당했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이 그러한지 샅샅이 뒤져보고 연구했더니 세상에 남자의 성기가 뚜렷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남자 시체를 보고 여자 위안부라고 사기를 치니까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뭘 알고 위안부 시체에 어마어마하게 큰 남자의 성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영상의 원본에는 이렇게 영어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군인이 일본 군인들의 시체에서 양말을 벗기고 있다.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중국 군인이고 바닥에 누워서 벌거벗겨진 시체는 일본 군인들의 시체다, 이 말입니다. 저 시체를 유린하기 위해서, 모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물자가 귀해서 죽은 시체, 군인들의 시체에서 옷을 벗겨서 옷을 입으려고 그래서 벗겼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안부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발가벗겨서 죽였다고 그렇게 우리 순진하고 착한 국민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속이십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때려잡아라! 일본 군인들이 죽은 시체를 가지고 여자 위안부라고 우리 국민을 속였는데 이게 사기가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여기 위안부 모집 광고가 있습니다. 입이 있으면 대답해 보십시오. 저 남자 성기 뭘로 변명하실 겁니까? 저희가 모든 언론사에 공문을 띄워서 이거 사기다, 내려라, 숱하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길거리에 직접 나선 겁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위안부 모집 광고입니다. 1944년 7월 24일 경성일보. 1944년 1945년 막바지 일본이 망하기 임박했을 때 무렵이죠. 위안부를 모집했는데 위안부 지급 대모집, 이게 한자로 되어 있는 거 전부 다 저희가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연령 17세부터 23세까지, 저희가 17세 이상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상한서까지 있는 줄은 이번에 이 자료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23세까지 직장, 놀랍지요? 위안부를 직업인으로 대했습니다. 직장. 이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직장 아닙니까? 직장이라고 했습니다. 후방 땡땡 부대 위안부, 후방 무슨 무대 위안부, 월 수입이 300원 이상 말씀드렸죠.
육군 대장 월급이 550엔입니다. 육군 대장 최고 높은 사람 월급이 550엔. 그런데 그 당시 위안부 월급이 300엔, 월급이 300엔 이상이랍니다. 고수입 아닙니까? 이렇게 대놓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차 3,000원 이상 이렇게 얘기하죠. 전차라는 건 전차금을 말하는데, 먼저 이 위안부들은요, 처음에 할 때 거액의 돈, 3,000원, 뭐 1,000원 이렇게 큰 목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몇 년 계약으로 있게 합니다. 위안부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차금은 선불금 같은 개념인데 3,000원까지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준 사람이, 돈 받은 사람과 돈 준 사람이 거래 계약을 하고 서약서를 쓸 때 누가 씁니까? 돈 준 사람이 떼이지 않으려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위안부들은 돈을 받은 입장이니까 서약서에 서명만 하고, 모르면은 다른 사람이 대신 도장 찍어주고 그럴 뿐이지, 그 서류, 중요한 서류는 전부 다 포주가 갖고 있는 겁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와서 상담받아라. 경성부, 경성이면 지금의 서울입니다. 서울의 위안소에서 이렇게 모집을 했었단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증언집에 나옵니다. 위안부 목소리에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군인이 강제로, 저들은 2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20만 명이나 되는 여성을 끌고 간 게 맞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 흔한 명령서조차 하나도 발견되게 없을까요? 몇 월 며칠 어디로 가서 위안부 몇 명을 끌고 와라, 왜 이런 명령서가 없을까요? 군인이라면, 여기 군부대에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겁니다. 복무하신 분들은 부대 밖으로 외출만 나가도 서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 군인이 그냥 끌고 가면 되는데,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끌고 가면 될 텐데, 뭐하러 이렇게 돈을 들여서, 거액을 들여서 그 당시 신문에 위안부 모집 광고까지 냈던 걸까요? 어째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많은 대한의 조선의 오빠들과 아빠, 삼촌들은, 가족들이 단 한 명도 이 불쌍한 여자아이를 지키려고 막아서지 않았을까요? 여성을 지키려다 군인한테 맞아 죽었다는 조선 남자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도 없어. 경성 소개소, 서울 소개소 이야기를 증언했던 위안부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집 1집에 나오는 위안부 박순애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빼앗고 나를 소개소에 팔아넘겼다. 그때가 23살 1941년 음력 10월쯤이었다. 소개소에는 맨몸으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소개소에서는 그들에게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해서 가족이 찾으러 와도 많은 몸값을 요구했다. 그래서 일단 소개소에 가면 거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울로, 만주로 팔려갔다. 나는 서울의 소개소로 넘겨졌다. 남편에 의해서 팔려간 겁니다.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들, 이 집에 나오는 위안부 하옥자 사연입니다. 하루는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가 나보고 모집 공고가 붙었다 하는 기야. 모집 공고 보이죠? 모집 공고. 언니야, 만주에 돈 벌러 갈 사람 모집한다더라. 한번 가봐라. 그랬다. 모집 광고 보고 갔어요. 소개소로. 이분 오직 위안부 양정순 사연입니다. 그때 모집 공고가 나서 그 소개소를 찾아갔지. 돈 벌 마음에 갔지. 그때는 가난에 빠져 쓴 게, 소개서는 한국 사람이 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되신 여러분, 아직도 저들의 거짓말에 속으시겠습니까? 소녀상을 앞세우며 위안부 팔이를 하고 있는 저들이, 이 위안부들은 일본군 강제동원 피해자가 맞다라고 인정해서 등록시킨 위안부들의 입에서 팔려갔다. 그땐 너무 가난해서 돈 벌 마음에 갔다. 너무 가난해서 돈 벌 마음에 갔다. 조선인 위안소 주인들이 돈 벌려고 우리를 사서 위안소를 한 거다. 조선인 위안소 주인들이 돈을 벌려고 우리를 사서 위안소를 한 거다. 내 남편이
아이를 빼앗고 나를 속에서에 팔아넘겼다. 아이를 빼앗긴 어미의 심정 오죽할까요? 나를 속에서에 팔아넘겼다. 이렇게 고백할 때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그 사연을 당신들이 30년 전에 책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래놓고 이 사실을 저희가 전 국민들한테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알리고 있으니까 저희 보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폄훼하는, 역사를 부정하는 매국노랍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게 일본 군인이 여자 위안부가 맞습니까?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가 전국을 다니는 동안 네 맞습니다. 환영해주는데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온갖 협박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저희가 집회를 하는 용기와 힘, 동기부여가 되준 성명서를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위안부 2번 울린 정대협 문 닫아라. 이 이야기는 위안부 33명이 유언 같은 절규로 성명서를 2004년 20년 전에 남긴 겁니다. 윤미향 씨 아시죠? 윤미향 씨에게 생전에 반항을 하면서 우리를 더 이상 이용하지 말라며 거칠게 싸웠다가 전부 패소했습니다. 그분들이 남긴 눈물의 성명서입니다. 위안부들을 팔아 자신들의 일성만 채운 사람들의 집단, 위안부를 2번 울린 사람들, 우리가 정대협을 분노의 찬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안부들의 인권 회복과는 정반대의 길을 달려왔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위안부 문제를 자신들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를 역사의 무대에서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들입니다. 위안부 입에서 악당들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특히 당신들이 위안부 인권 회복 운운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전혀 체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인권유리는 당신들로부터 받은 게 참으로 많습니다. 아시아 여성기금을 받았다고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대놓고 매도하고 통장 계좌를 수시로 확인하고 전화로 공갈 협박을 일삼고 보상금 3,15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방해한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정대협에 관계하고 있는 당신들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할 일이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집회를 왜 지금까지 끌고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앞장세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열고 있는 수요 집회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들의 속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수요 집회를 지속해야 정대협이라는 배가 항해를 할 수 있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수요 집회를 꺼려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앵벌이 삼는 노름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이유입니다. 경고합니다. 우리를 앵벌이 삼아 자신들의 명분 쌓기에만 급급한 수요 시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우리를 위한답시고 전국 각처에서 걷어들인 모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그 많은 돈은 대체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걷어들인 돈으로 수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장 토해낼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33명의 위안부들은 매일 밤 십자가 앞에 두 손 모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 전부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2번 죽이고 있는 정대협 사람들을 몰아내주시고 다시는 위안부들을 팔아 배를 불리는 일이 없도록 강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기도를 듣게 된다면 정대협 간판을 내리고 그동안 지은 죄를 속죄하십시오. 그날이 속히 오기만을 소원하며 우리 33명의 위안부들은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세계 평화 무궁화회 위안부 33명 일동. 질문 있다가 하십시오. 집회는 질문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 토론하고 싶으면 토론을 신청하세요.
자신 있는 사람 내가 저 서울에서 내려올 테니까 공식적인 자리 마련하면 내려올 테니까 토론 신청해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위안부 사기꾼들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위안부 사기꾼들은 입에 거짓말이 달려 있어요. 이 사기꾼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거짓말 국가로 전락하고 이 창원시가 이상한 매춘부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전부 다 저 사기꾼들입니다. 이 사기꾼들이 뻔뻔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 사기꾼들에게 그 불쌍한 과거를 지닌 노인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로지 이런 흉물 세워놓고 자기네들의 목적 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 금전적 목적, 이런 목적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집단이, 그런 인간들이 바로 위안부 사기꾼들입니다. 이런 위안부 사기꾼들이 사라져야 이 거리도 젊은이의 활기가 넘치는 그런 동네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창원에 우리 작은 어머니도 계십니다. 사촌들도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흉물이 철거되고 이 자리에 멋진 예술 무대가 마련돼서 저녁이면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서로의 박수가 우렁차게 퍼지는 그날 제가 여기 내려와서 우리 사촌들과 와서 즐기면서 또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안부 사기꾼들을 박멸해야 됩니다. 저 사기꾼들은 바다에 쳐넣어야 됩니다. 아니면 감옥으로 쳐넣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오케이. 다시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1944년 10월에 작성된 일본군 전쟁포로 신문보고서 제49호에 나오는 전쟁포로로 잡힌 위안부들을 신문했던 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녀들은, 위안부들입니다, 소풍, 각종 오락, 사교적인 저녁 식사 등에 참석하여 스스로의 삶을 즐기기도 하였다. 도시에서 쇼핑하는 것이 허락되어 추금기, 1940년대 추금기면 상당히 고가의 물품입니다. 추금기를 가질 수도 있었다. 그녀들은 다소 호사스러운 수준으로 살았다. 옷, 신발, 담배, 화장품을 살 수가 있었고, 이때 신발은 하이힐 같은 거 말합니다. 놀랍지요? 위안부가 고무신신일 줄 아는데 전부 위안부상 옆에는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 전부 하이힐은 없고 고무신만 있더라고요. 사실 역사에 고증을 하려면 하이힐을 갖다 놔야 합니다. 호사스러운 수준으로 살았다. 옷, 신발, 담배, 화장품을 살 수가 있었고 병사들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기도 했다. 당시에요, 일본에서 전쟁이 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신의 너무 귀한 아들, 거의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아이들을 전부 군인 전쟁터로 내보내요. 전쟁이 나쁘다는 거 저희 다 압니다. 전쟁터에 내보낸 그 군인들, 부잣집 아들이건 가난한 집 아들이건 그 아들이 목숨 붙이고 잘 있기만을 왜 부모님들이 안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없는 돈 있는 돈 탈탈 털어서 위문품이라고 보냅니다. 그때 많이 갔던 게 간지매, 통전일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립스틱을 그렇게 많이 보냈대요. 군인이 립스틱이 왜 필요합니까? 그 위안부한테 잘 보이려고 선물로 이렇게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녀들은 군인 고객이란 표현을 쓰죠. 거절할 특권도 허락되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위안부들은 군의 보호를 받으며 영업을 하는 매춘 여성들이었다. 위안부들은 군의 보호를 받으며 영업을 하는 매춘 여성들이었다. 위안부들은 군의 보호를 받으며 영업을 하는 매춘 여성들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용감하게 매춘 여성, 직업 여성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고서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제발 존경하는 우리 마산 시민 여러분들 진실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